자, 이게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 근육 키우기 방식이, 즉 근육 키우기는 금융위기가 어떻게 됐냐? 빚을 내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기업들 대출, 정부의 재정 투입, 이게 근데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봐볼게요.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출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니까는 그 공백을 뭘로 메웠느냐? 가계 소비는 안 되다 보니까 기업 투자로 메꿨다 그랬잖아요. GDP 대비 기업 투자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었었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 48% 육박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없었었어요. 예? 이런 나라가 없었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기업들 엄청 그러니까는 이 돈을 투입한 거예요. 주로 국유기업이지만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게 쭉 떨어졌죠.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 기업 부채가 급증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잖아요. GDP 대비. 그렇죠? 160%까지 예?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80년대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일본의 여러분들 저기 자산시장 붕괴가 기업 부채 때문에 터졌던 겁니다. 기업 부채 때문에 가계 부채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2의 일본 꼴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기업 부채를 이제 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201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한 160%에서 이렇게 저기 가고 있잖아요. GDP 대비요. 그렇죠? 자, 일본 80년대하고 제가 비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본의 80년대 보게 되면 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로 100%에서 145%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팍 터진 거예요, 이게요. 예? 일본의 그 거품 붕괴가 기업 부채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굉장히 닮은 꼴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기업이 그러니까는 대출을 줄이다 보니까,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성장률이 또 떨어지게 아닙니까? 성장률 떨어지는 건 또 그다음에 시진핑의 업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정부 재정을 투입하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거야. 예? 기업이 빚을 내가지고 성장률 끌어올리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성장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정부 부채가 급증하잖아요. 2010년대 후반에는요. 예? 이미 팬데믹 이자도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 봐보세요. 시진핑 집권 시기가 2013년도부터거든요. 시진핑 집권 시기부터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예? 20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정부 부채가요. 한번 봐보세요.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8.6%포인트가 증가했어요. GDP 대비요. 근데 그 이후에 9년간은 33.1%나 포인트가 증가했다니까요. 예? 특히 뭐냐면 지난 5년간, 5, 6년간 동안은 26%포인트나 증가했으니까는 정부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겁니까? 최근에요. 시진핑 2기 때 엄청나게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방어했는데도 성장률이 6% 떨어진 거잖아요. 예? 시진핑이, 자, 이거 봐보세요.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시진핑 2기 때는 재정을 가지고 메꾼 거예요. 예? 재정을 가지고. 그 앞기간에는 뭘로 했느냐? 기업들, 이 빚을 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유지했다면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그러니까 신뢰하기 힘들다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장률을 추산하는 방법이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각 지방정부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럼 지방정부가 되게 보고할 때는 뭐냐면은 생산 측면에서 보고를 합니다. 생산량, 생산액이 얼마나 증가했냐 이걸 가지고요. 그런데 생산된 것 중에서 소비가 안 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북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북한의 정부 관료들이 솔직히 인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막 생산량 증가를 독촉하다 보니까는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생산한 것들 있잖아요. 생산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 식량들을 말려가지고
이 선적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분기가 있어야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생산량을 이 무게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리지 않으니까 썩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드라마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인민들의 그러니까는 의식을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그러니까는 이 장들이 자기 그러니까 업적과 관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산 측면을 과장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생산의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팔리거나 소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전문가들이 부가가치를 가지고 중국 학자들이 홍콩의 내민가들이 이걸 이제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한 1.7%포인트 정도가 과장돼 있더라 이거예요. GDP 성장률에서. 예? 1.7%포인트가 과장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이 6%라 했잖아요. 2017년부터 최근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요. 그럼 여기서 1.7%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죠? 4.3% 되죠? 4.4%요? 거기다가 최근에 봐보세요. 재정 적자가 2015년부터요. 아까 2015년부터 뭡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 GDP 대비 마이너스 3%가 남습니다. 재정 적자가요. 그때부터요. 금융위기 때 한번 딱 마이너스 3.1%였었고,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재정 적자를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6.1,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10.7까지 갔다가 지난해도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6.0, GDP 대비 마이너스 6%라는 얘기는 정부가 끌어올린 성장률이 한 6%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끌어올린 게. 그러면 중국 최근에 성장률이 해봤자 얼마 됩니까요? 평균 한 6.6%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1.7%가 과장돼 있어. 그러면 정부 재정부 역할분을 빼고 과장된 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거기다가 중국이 툭하면 건설하는 이유가 중국이 작년에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그룹이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게 되면 부동산 부양을 다시 쓰고 있어요. 부동산 부양. 예?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GDP의 거의 한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저렇게 쭉 떨어지니까 이거 끌어올리기 위해서 빚내서 그러니까는 저희 집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빚내서. 예? 성장률 끌어올리기 하기 위해서요. 자, 거기다가 해외로부터 빌려온 돈도 시진핑 체제에서 급증을 했습니다. 외부 자본도요. 이게 달러로 그러니까는 기준인데, 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잔치가 기업, 정부, 국가, 예? 이 빚이 가계부채도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은 이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방식이 제가 그래서 막을 내렸다는 거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균분주의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인데 사회주의 전통도 있고요. 근데 불평등이 어떻게 저렇게 용납이 됐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 10년까지는 성장률이 두 자릿수 가까웠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 동안, 30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이 10%씩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 인민들이 조금씩은 다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그러니까 용인을 해준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떨어져. 꺾여. 성장률이 꺾이는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못 참지요. 못 참지요. 작년에 시진핑이 공동부유, 함께 잘 사는, 이걸 기초를 내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겁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외부의 압력, 외부의 공격으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로마도 그랬듯이, 미국도 그럴 것이듯이, 내부 모순이 붕괴시킵니다. 제국들은요. 내부 모순들이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지금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탈빈곤 승리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그만큼 초조하다는 겁니다.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러니까 오버 액션이, 예?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1억 명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면서 탈빈곤 승리를 했잖아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빈곤이 없는 사회다 이거죠. 그런데 중국의 절대 빈곤 기준은요, 연간 4,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연간이에요, 연간. 한 달이 아니라. 예? 이걸 가지고 탈빈곤 승리를 1억 명이 이걸 넘어섰다고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죠. 예? 근데 중국이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 시진핑 체제에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원래 이 통치가들의 꿈은 뭐냐면요, 샤오캉 사회, 소강, 그 다음에 뭐냐면 대동세계, 이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요. 이 샤오캉 사회라는 게, 소강이라는 것이, 이게 시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경이에요. 여기 보기든 민혁, 로지, 백성은 백성은 항상 힘들게 살아오니까는 좀, 이제 힘든 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줄여줄 필요가 있고, 예? 흘과 소강.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지만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다.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즉 뭐냐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이렇게 해주는,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중산층 사회죠. 이거를 건설하겠다고 덩샤오핑도 얘기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방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흥묘백묘를 얘기하면서 바로 뭐냐면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했던 거예요. 개방을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는 소위 좌파 세력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예? 이런 인민들이 배가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인민들이 등 따섰고 배가 불러야 되지 않냐. 그래서 99년도에 1,000달러 달성하죠. 근데 1,000달러 가지고는 안 되죠. 후진타오는 뭐냐면 3,000달러. 예? 3,000달러 목표를 또 내세우죠. 시진핑은 1만 달러를 달성을 내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1만 달러가 2019년도 달성을 했거든요.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2020년에 시진핑이 중국이 드디어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돌파했다.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예? 리커창 총리가 원래 경제를 담당했던 저거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2020년 5월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3만 위안. 예? 3만 위안. 근데 다르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4,348달러 정도 되지만은 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14억 인구 중에서 6억 명 정도는 월 수입이 1,000위안도 안 된다. 1,000위안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시진핑은 주석은 뭐냐면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라는 사람은 웃긴 소리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14억 명 중에서 6억 명은 월 수입이 1,000위안뿐이 안 된다. 이게 뭐냐 145달러뿐이 안 된다. 월 수입이 145달러면 연간 수입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니까는, 예? 곱하기 12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달러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000달러?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6억 명 정도는 1년에 1,800달러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내부에서 이런 이견을 간 거죠. 즉 리커창은 뭘 얘기한 겁니까? 지금 성장도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중국의 재벌들은 엄청 부를 축적했죠. 예?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리커창은 얘기를 한 겁니까? 많은 인민들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는 일자리 갖기도 힘들고, 예?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들은 탕핑족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잡기 힘드니까 대충 먹고 살 정도만 벌고 그냥 누워있자 이런 뜻이 탕핑족의 뜻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뭐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는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애쓰지 않겠다 이거죠. 예? 애써봤자 좋은 일자리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이제 이게 쌓이고 그러니까는 그걸 대변한 거예요. 시진핑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너 현실감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대부분 인민들은 네 말에 그러니까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준 게 뭐냐면은, 예? 시진핑 1인 체제를 지금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마오쩌둥이랑 덩샤오핑 동급으로, 예? 지금 우리가 되게 임기를 2번 하는 걸로 끝나는데, 10년 하는 걸로 끝나는데 지금 3기를 하겠다고 올 가을에 지금 저기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당대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권력이, 그러니까 시황제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권력이 집중된 사람한테 정면으로 사실 이건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